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한 전문가가요, 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쫙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수학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리고 보다 더 좀 길게, 깊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예술 작품을 이렇게 분석하듯이 이거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쫙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늘 그 솔루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무조건 그냥 빨리빨리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막 풀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네. 이 한 문제를 두고 막 열 몇 시간씩 막 고민해 보고 그럴 걸. 10시간을. 그럼 내가 수학자가 됐을 텐데. 아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필규 씨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10시간씩이나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를 앞에 놓고 딴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래 고민하는 거하고 딴 생각하는 건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니까요.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당황했어요.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서. 그래요. 제대로 알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명쾌한 솔루션 제시해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혜숙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과연 이제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제 고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강승경 어린이와 엄마의 고민인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 무엇일까요? 요거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고학년이 된 후 수학이 싫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학년 됐더니 굉장히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싫어졌겠죠, 뭐. 맞아요. 뭐 특히 아이들이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갈 때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그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요. 또 계산도 복잡해지고 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단순한 연산 문제에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수학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이 수학의 흥미를 잃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또 이때 조바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막 풀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습량을 확 늘린다거나 이렇게 실력을 쌓으려고 한다면 아이가 더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이런 무리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정말 너무 많은 학생들이 겪는 상황인데 논리적 사고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 5학년 때 특히 이 도형이나 응용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먹습니다.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 수학적 마인드죠.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누적이 되면 수학이 점점 싫고 어려워지고 또 이게 싫은 감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수학을 완전히 싫어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체크할 게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 갑자기 왜 싫어졌는지, 도대체 얼마나 싫어하는 건지, 자,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승경이와 엄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이 찾은 곳은 초등학교 5학년 승경이네. 승경이구나. 처음부터 뭐 하는 거야, 이거? 흥이 많아요. 춤을 추는데요, 막? 덩실덩실? 잘하는데. 끼가 있네. 음악에 맞춰 멋진 춤을 선보이는 오늘의 주인공 승경이. 이번에 태권도까지 해? 아니, 많이 해본 자세인데요? 춤이면 춤, 운동이면 운동. 자타공인 예체능 스타로 불린다고요. 체육이랑 음악. 체육은 몸 써서 좋고 음악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들으면은 좀 풀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역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네요.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신체 지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도 좀 밖으로 발산하는 스타일이고. 아침부터 온몸을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오케이. 무한체력 승경이의 에너지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바탕 놀다 보니 어느덧 오후가 찾아온 지도 한참. 누워서 그냥 뭐 어우 자유분방한데요 자세가. 네. 미루고 미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해놓지는 않아요. 놀 거 다 놀고 엄마가 이제 하라고 하면 그제서야 꾸역꾸역. 저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저도요. 네, 사실 초등학생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러냐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좀 전 저 자세보다 더 자유분방했습니다. 예, 거의 뭐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막. 그 자세로 이렇게 정말요? 네, 그 자세로 먹기도 하죠. 그 자세도 먹을 수 예, 있어요. 예, 예. 저는 가능하죠. 승경아 너 할 일 다 했어? 아 그래도 이거 공부잖아. 아니야 할 일 해. 아직 뭐 저거 수학도 안 하고 영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 또 밤늦게까지 하고는 잠 못 자고 또 힘들어하지 말고 빨리. 이제 책을 정리하고 하나 더 남았는데. 드디어 가나요? 아이고 싫어. 아이고. 결국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나서야 움직여 보는데요.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누워버리는 승경이. 영단어 책인데 영단어. 또 누웠어요. 중요한 거는. 너무 하기 싫다는 게 이제 몸으로 막 표현이 되는 거죠. 일단 눕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뒹굴뒹굴 누워서 시작된 영어 단어 외우기. 하루 10개씩 꼭 외우고 있다는데요. 일단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나름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슬슬 지금 또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딴짓 발동이 이제 슬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너자이저 승경이에겐 공부 시간마저 움직임은 필수인 모양입니다. 계속 위치가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평소에도 좀 엉덩이 힘이 좋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좀 학습 태도가 안 좋게 잡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앉아서 책도 보고 바른 자세를 앉아서 문제도 풀고 해라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네네. 앞으로 길게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학습의 자세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습 자세 저렇게 하면 일단 좀 고쳐줘야 될 필요가 그렇죠. 많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학습 태도도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습관. 그래서 바른 자세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드디어 자리를 옮겨 공부에 임해보는데요. 평소 승경이가 매일같이 풀고 있다는 수학 문제들. 작년부터 하루 10문제씩 소화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2, 3학년 대상이라네요. 5학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시계보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딱 2학년 수준의 문제. 그래요. 오랜 고민 끝에 선행 대신 복습을 선택했다는 승경이네. 대신 한 가지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사고력만 하고 있어요. 학원 다니는 사고력 수학이 좀 난이도가 높아서 이제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해보라고. 좀 수준이 낮아서 빨리빨리 풀리고 많이 생각을 안 해도 빨리 답을 알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더 괜찮아요. 이게 선행이 아니라 이게 너무 후행 아닙니까? 대충 문제 좀 전에 봤을 땐 예. 저도 풀 수 있겠는데요, 저거는. 예, 너무 쉬운 걸 푸는 건 또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너무 쉬워요. 지금 복습으로 이전 학년의 모든 영역을 다 점검하는 건 불필요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도형이면 도형, 연산이면 연산. 이게 승경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만 선별해서 그걸 개통형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영양가 있는 그런 수학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워밍업이라고 하면은 긴장도 풀어주고 또 뇌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 수준이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2, 3학년 문제 푸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약속된 10문제가 끝나자마자 채점도 없이 바로 다음 차례로 건너뛰는데요. 이번에 풀어야 하는 건 바로 5학년 사고력 문제집. 아하.
이제 이 5학년 문제를 잘 풀게 하려고 2학년 문제를 워밍업을 한 건데 이게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네, 일단 자세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하기 싫은 듯한 이제 리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일주일에 2번 온라인으로 사고력 수학 수업을 듣고 있건만 그때마다 어려워한다는데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요. 맞아요. 그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그 네네.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수학적인 직관적인 센스가 필요한 문제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5학년 친구들한테 풀어보라고 한다면 한 반에 이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친구 한두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흔히 말하는 1, 2등만 풀어내는 막 이런 어려운 문제. 언니. 왜? 수학 재밌어? 아니. 왜? 는 2학년이잖아. 저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고 나는 고학년이니까 어렵고 더 할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싫지 당연히. 알면서 물어봤네. 진짜. 예, 뭐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수학은 너무 싫어요. 점점 갈수록 좀 어려워지니까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네, 예, 당연히 뭐 어려워지면 싫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정도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에서 한두 명 정도만 풀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줄 게 아니라 조금 난이도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 사고력 수학 중심으로 이 수학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본인 수준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면 이제 슬럼프를 겪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왠지 슬럼프의 느낌이 좀 강렬하게 납니다. 유독 5학년 사고력 수학만 풀기 시작하면 나타난다는 이상 징후. 자꾸만 무거워지는 머리에 자리를 옮겨서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는데요. 급기야 이거는 분노의 낙서죠. 그렇죠. 지금 모든 감정을 지금 예, 이것이 나의 지금 심리 상태다. 몸이 굳어 있는데 그렇지. 낙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자로 재면 되는데 굳이 머리를 써서 구해야 되나. 저 정도의 이 낙서는 네. 이 필력으로 봐서도 네네.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쵸. 연필 끝에서 이 보이는 분노가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그림으로 하고 막 글도 많이 없었고 뭐 규칙 찾기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막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아주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좀 풀기도 전에 우울해져요. 우울해진대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봤지만 우울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우울하면 것 안 되는데 같아요. 이거는 예.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 공부를 좋아했다는 승경이. 그만큼 실력도 우수한 편이었다는데요. 하지만 이 사고력 문제집을 접한 이후부턴 수학이 좀처럼 재밌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기 싫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그쵸? 문제예요. 이거는 6학년 학생들도 아마 풀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풀고 이게 답이 맞나 이렇게 의심해보는. 우와. 모르겠어. 응? 이거. 정삼각형 한 변과 평행합니다래. 그럼 여기 안에 정삼각형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평행할 거 아니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 변하고 이게 왜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되거나 여기 있어야 되는데. 평행 때문에. 나 오늘도 8이겠지?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8이라고? 8. 왜 8이야? 여기 8. 여기 8. 그거 아니야. 거기가 왜 8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봐. 여기야.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도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풀만해? 그건 책점하지 마. 해야지. 안 해. 뭐가 틀렸는지 알지. 안 할 거야. 채점하지 말래요. 본인이 뭘 예감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이렇게 다 틀렸다고요? 아이고. 틀렸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아랑곳하지 않고 채점의 속도를 올리는 엄마. 뭐 근데 오른쪽에 지금 틀린 문제는 네네. 사고 과정이랑 시급 맞았어요. 아, 그냥 그래요? 단순 계산 실수거든요. 어. 그러니까 실력이 아예 없는 학생은 또 아닌 거예요. 아, 희망이 있는데. 저게 사실 공식보다는 감이 되게 필요한 문제 맞아요. 유형이에요. 네네네. 찍소리가 나잖아. 5학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수학을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또 흥미도 좀 더 잃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가 활동적인 아이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다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돼요. 수학 문제를 풀기도 전에 우울해진다는 승경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잃어가는 수학 흥미. 쑥쑥 높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갈수록 점점 더 싫어진다는 우리 5학년 승경이와 엄마를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문제 너무 어려웠던 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막 숨이 막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승경이가 풀고 있던 거는 거의 5학년 수학과도 크게 관계없고 아이가 풀기에는 일단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이런 문제를 매일 풀어야 했다면 저라고 할지라도 이게 수학이 정말 싫어졌어요. 아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승경이의 수학 학습 능력. 불안불안합니다만 예, 저희가 늘 봐야 되니까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실시한 네. 수학 클리닉 검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작 전부터 왜 그러세요, 그러네요. 선생님? 일단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네. 가치인식, 학습 의욕 모든 부분에서 좀 40에서 60점 이 사이에 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면 아는 것도 헷갈려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은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스 테스트 결과 역시 네. 전반적으로 테크닉을 제외하곤 보통 이하의 수학 학습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창의재단의 사전 검사와 네. 저희 연구소의 메스 테스트를 이제 교차 분석을 해보면 네. 지금 승경이에게 필요한 것은 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학적 호기심을 높여줘서 이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 자체를 올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좀 무리한 사고력 그 문제 때문에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감정을 해소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머리 아파하면 일단 승경이한테 사고력 수학은 안 맞는 거죠. 선생님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 학습 습관입니다. 그죠? 예. 보시면 검사 결과가 정선 학습 동기도 지금 높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자율성이 비교적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가 어려운 상태란 거죠. 원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5학년이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드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주는 결과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집중력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 자기 조절 영역이 낮다 보니까 아하. 집중력이 특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영상에서 볼 때 이 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독서 기술도 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학습 기술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업 집중이에요. 승경이 이 실력은 학교 수업에 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수업 집중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 거 이걸 좀 일단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야, 이게 참, 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야,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좀 이제 차근차근 어떻게 좀 해결책을 제시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수학을 좀 다시 좋아하게 만들 그런 어떤 효과적인 공부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극악의 난이도로 스트레스만 막 올라가는 문제 대신에 뭔가 조금 노력했을 때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승경이가 화면에서 둘레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그 네.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 5학년 1학기 6단원에서도 좋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전에 봤던 문제보다는 한결 좀 쉬워 보이긴 해요. 아, 그걸 알아요? 예? 아니 그냥 느낌상. 아, 그래요? GBT 현상이죠. 예. 기분 탓. 예. 그렇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직사각형의 둘레만 구하면 끝인 문제는 또 아닌 거예요. 먼저 둘레가 12m가 되도록 이 여러 가지 모양의 직사각형을 직접 그려봐야 돼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그리고 각각의 넓이를 또 구해봐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표에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처럼 학년 수준에 맞으면서도 또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사고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 문제가 좋은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이 정도면 또 재미있게 부담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이렇게 활동적인 승경이를 위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수학 동영상 만들기예요. 수학 동영상 만들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원하는 다각형을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기회가 된다면 또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좋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승경이가 지금 뭐 집중력을 비롯해서 뭐 학습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시급했거든요. 네. 승경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행동 수정만 좀 해도 수학 실력은 물론 또 다른 학습 능력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오는군요. 야, 어떤 겁니까? 나옵니다. 첫째, 수업 집중력을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날 수업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자. 그러니까 노트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과목을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한 줄로 그날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저거 오늘 적어야겠다 하면서 집중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수업 집중력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 내용 기록만으로도 이 학습 내용 정리 능력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일과표를 만드는 거예요. 일과표요? 네. 그리고 반드시 아이가 수긍할 만한 계획이어야 하죠. 분량이어야 하고. 워낙 활동적인 친구라서 네. 일단은 운동을 좀 먼저 하고 네.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좀 힘을 좀 약간 빼놓고 약간 에너지 좀 쓰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뭐 줄넘기를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독서 20분, 또 수학 공부 20분 이런 식으로 앞에 운동하고 뒤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상 또 신중한 분석적 학습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 시작하고 성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수학도 이미 좀 잘하거든요. 아주 못하지 않아요. 네네네. 더 잘하게 될 겁니다. 야, 이게 엄마한테 이 조언을 진짜 꼭 들려드려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늘 하는 걱정이지만 사실 그 이 승경이 사고력 키워주려고 나름 노력한 건데 내가 망쳐놨나? 나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자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정말 예, 아닙니다. 예. 네. 어머님은 승경이를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키우셨어요. 그럼요. 사실 이 나이 때 이 고학년 아이들이 뭐 게임한다든지 휴대폰으로 동영상 본다든지 막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네. 그런데 승경이는 책도 읽고 뭐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경이 어머니께서는 지금부터는 승경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도전 의식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쨌거나 첫째 딸은 클수록 엄마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엄마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솔직한 대화 속에서 뭐 오늘의 큰 고민거리였던 이 수학이 갑자기 싫어진 이유와 또 힘든 이유를 승경이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대화 속에서 사실 해결책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어머니께서 보니까 아이들이 셋이나 돼요. 네, 다둥이 양육 때문에 힘드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공부시키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자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걸 아이가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경이가 우리 선생님들이 해준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듣고 막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수학에 대한 애정이 생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필근이가 정리를 이상하게 하면 갑자기 그 열의가 또 확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 잘하라고 정리를. 그렇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안 되죠. 그럼요. 저희가 정리했는데 그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희의 핵심 정리 빠밤. 수학 공부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사고력 문제를 풀어온 승경이.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우울해요. 그 좋던 수학이 싫어졌다고요.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에 등을 돌리고 싶어하는 승경이를 위한 솔루션 나갑니다. 사고력 문제집 대신 교과서. 교과서 속 응용 문제만 확실히 풀어도 사고력은 쑥쑥. 수학 동영상 만들기. 친구들에게 소개할 동영상을 만들면서 실력도 흥미도 업. 계획표와 기록하기. 차근차근 계획표를 실천하고 배운 걸 하나하나 기록하는 습관으로 집중력까지 잡을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수학이 막 갈수록 싫어져요라고 말하는 우리 승경이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에게 풀고 있는 문제가 잘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단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것인지 옆에서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드렸는데 이제는 뭐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셔서 네네. 수다학을 검색하시면 저희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셔서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정혜숙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표빈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